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25년 말이나 아니면은 한 26년 요쯤에 오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오고 혹은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죠. 아주 급격하게 내립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이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많이 떨어뜨린 상태에서 폭락까지 다 지나왔잖아요. 이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면 현금이 있어야죠, 당연히. 현금이 없으면 이런 좋은 자리인 걸 알고도 쳐다만 봐야 되거든요. 뉴스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디커플링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있고 비트코인이 있고, 나스닥이 막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빠졌어요. 또 최근에 나스닥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나스닥이 이렇게 빠질 때 비트코인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저께와 그저께 정말 나스닥이 너무 좋았죠. 엔비디아 12% 올라가고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크게 조정받고 있었죠. 7만 달러 하던 게 한 6만 2천까지 빠졌었잖아요. 어저께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장점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나스닥 오를 때 비트코인 빠지면 되게 약오르긴 하지만, 또 나스닥 나중에 안 좋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팍 올라가면은 기업들에서 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의 이런 행보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나스닥이랑 디커플링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물론 나스닥이 빠질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걸 기대하긴 하지만, 좀 앞으로도 좀 디커플링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횡보할 것 같다. 요렇게 분석을 했네요. 하지만 뭐 이거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제 저녁 때 뉴스잖아요. 한 8시쯤. 요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번 저항선, 이게 한 67,000, 66,000 요 정도인데, 거기까지만 뚫어주면 7만 달러는 다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8월 달 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 팔로워가 아니라서, 팔로워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서 뭐 이분이 누군지는 뭐 잘 몰랐는데 되게 좀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5월이었나요? 요즘에 최고치 다다랐을 때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지금 가격 비슷합니다. 한 65에서 66K 요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이때는 금리 상태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한 0.25% 금리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죠. 2024년 지금 8월인데 지금의 금리는 5.25에서 5.5%, 이렇게 무지막지한 금리 속에서 지금 다시 65K를 회복했잖아요.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돈을 마구마구 풀어낼 때 이때 6만 6천, 6만 5천 이때 찍은 거랑 지금 금리가 되게 높고 테이퍼링을 좀 하고 있는,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죠. 그 상태에서 6만 5천 달러를 다시 찍고 있다는 거,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9월에는 첫 금리 인하 시작하고는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은 좀 하락, 조정, 좀 변동폭 이런 게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빠질 거 아니에요. 올해 한 2번 정도 기대가 되고, 많으면 3번,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2-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 금리였던 게 뭐 한 3% 안팎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는 거냐면은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그러다가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면 갑자기 후두둑 내리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니까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는 많이 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현금이 있다면 그때는 비트코인을 더 적극적으로 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경기 침체가 오고 혹은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죠. 그리고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아주 급격하게 내립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이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빠집니다. 3월달 2020년 3월에 차트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요때 한 65%가 뭐 한 1, 2주 만에 다 빠졌거든요. 이틀 만에 51%가 빠졌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이게 위험 자산으로 아직은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가장 먼저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많이 떨어뜨린 상태에서 폭락까지 다 지나왔잖아요. 이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겠죠. 그러면 이 유동성, 이 풍부한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거는 너무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게 무서워요. 우리 코로나 때 처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청 무섭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면 현금이 있어야죠, 당연히. 현금이 없으면 이런 좋은 자리인 걸 알고도 쳐다만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 누구나 알죠. 경기 침체는 올 건데 그럼 언제 올 거냐? 이걸 모르죠.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25년 말이나 아니면은 한 26년 요쯤에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빅숏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이클 베리였나요? 네, 하여튼 그분이 영화의 주인공이 숏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숏을 들어가요,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걸 예측하고 아주 큰 하락이 있을 것 같다. 요걸 다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상승하고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숏이야 하고 숏을 들어갑니다. 근데 연일 계속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오면서 떼돈을 버는데 이 동안에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숏은 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숏 치다가 그러니까 물론 고수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초보자분들은 하락에 베팅하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건 정말 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게 지금 과열이야 하고 예상할 수 있죠. 과열이니까 빠질 거야. 근데 이 과열이 얼만큼 더 진행이 될지는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현금 보유죠, 현금 보유. 적당히 과열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익절해야 되죠. 뭐 수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한 개 있었는데 이제 조금 비중 축소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뭐 0.5개 정도, 요 정도 매도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 있는 분은 한 개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거죠. 그래야 이 진짜 빅숏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때 조급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제 정말 시장에 공포가 넘친다. 물론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요 바닥 근처에서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뭐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이렇게 투자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코인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올라가기 전에 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동안 저력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런 위기가 오면 한번 크게 빠지긴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다시 올라주는 게 비트코인이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오면 비트코인 위주로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는 사실 그만한 위기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여기만 지켜주면 돼요. 일단 요 라인만 지켜주고 여기를 돌파하고 숙제가 2개죠. 그러면 7만 달러가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라인 지켜야 됩니다. 65,000을 그러니까 64,000 후반대 요 라인까지는 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얼마나 좀 잘 뚫어낼 수 있냐, 거기가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좀 안정세에 좀 접어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크립토콘트의 주기영 대표가 트위터에 글을 상당히 자주 올리시거든요. 근데 관점이 지나고 보면 되게 잘 맞추시더라고요. 되게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 되게 좀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인플루언서입니다. 크립토컨트에 기고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네, 훌륭한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되게 국위선양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2020년 중반에 횡보장 때랑 유사하다. 어떤 부분에서 유사한지 또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0년 중반은 지금이랑 시기적으로 좀 비슷한 때입니다. 5월 20일에 이때 비트코인 지난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반감기 지나가고 나서 좀 횡보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반 요때쯤 오르나 했더니 다시 떨어지고 뭐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던 요 시기랑 지금이랑 너무도 유사하다는 거죠. 반감기 지난 횡보 구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반감기 지나고 횡보 구간은 좀 필연적입니다.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아주 길어도 뭐 9개월 수준이거든요. 이미 반감기가 지난 지 한 3개월 반 정도는 됐잖아요. 한 3.5개월 돼 있으니까 이제 횡보장은 길어야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요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죠. 요때랑 상당히 유사한 때다. 이렇게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뒤에는 네, 뭐 엄청나게 날라갔죠, 뭐 사실. 요쯤이거든요. 네, 잘 봐두세요. 그 뒤로는 네,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너무 높아가지고 네, 끝도 없죠. 네, 요렇게 대단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거든요. 뭐 짧게는 한 6개월이면 요런 데 도달을 할 것 같고 길게 봐도 한 1년 내에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조금만 방망이 길게 잡고 조금 긴 시계열로 보시면 좀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니까 장기 보유 중인 고래들이 신규 고래들에게 물량을 넘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지금이랑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요러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2024년에도 이러고 있으니까 물론 이런 상승이 있었긴 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이 진입해도 되게 좋은 시그널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해시리본도 지금 강력한 바이 시그널이 일주일 전에 떴고요. 그 가격이 지금 다시 왔습니다. 차트적으로 봐도 이제 임펄스 1파가 나왔고 2파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임펄스 3파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면 와 이때는 정말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한 8만에서 9만까지는 올라갈 거거든요. 이번에 임펄스 3파가 맞다면 이게 엘리엇 파동은 지나고 나서는 카운팅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보는 관점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3파가 맞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찐 상승이 8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8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좋을 수 있겠지만 9월에는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9월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8월에 일단 최대한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8월 달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정치 이야기를 우리나라 정치는 아니고요. 네, 미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여러모로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해리스가 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블루 웨이브다. 그러니까 파란 물결이 좀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 비트코인이랑 갑자기 좀 테마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지율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어저께 사실 크게 빠진 것도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탈 트럼프 하게 될 테니까 뭐 장기적으로 큰 악재다 싶진 않은데, 아무튼 어저께 조정은 그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일이 앞으로도 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해리스가 분위기가 요즘에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해리스가 비트코이너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데, 해리스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이랬나?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해리스도 똑똑하니까 그러면 암호화폐 쪽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 지지 세력을 해리스가 뺏어올 수 있으면 해리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잖아요.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니까, 사실 제가 더 기대하는 면은 그런 면이긴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이렇게 총격 받았을 때 그때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받고 트럼프에게 존경심이 일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마음이 든 거는 사실인데, 뭐 근데 냉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입니다. 이건 뭐 소설이에요, 소설. 해리스가 친암호화폐로 돌아서고, 참고로 해리스는 암호화폐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랬던 거지. 해리스가 부통령이었지만 아시다시피 부통령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해리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행보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에 좀 적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좀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돼서 해리스 역시도 암호화폐 쪽에 친화적인 정책들을 막 펼치게 되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에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돼도 좋아,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글을 쓰신 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리스도 이제 행동할 때다, 카말라 해리스를 대선 출마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코인데스크의 어폴드 CEO라고 합니다. 옛날 어폴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암호화폐 업계분이신 것 같은데, 해리스가 업계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뭔가 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해리스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야, 나 암호화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뭔가 좀 강력한 지지하는 선언들을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뭐 비트코인 편이면 우리가 뭐 휘둘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크게 떨어진 거는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감소해서 그렇다. 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에서 좀 예측 사이트인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급격히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총격 사건 있은 다음에 한 71%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도 이제까지는 한 60% 안팎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또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54%까지 떨어졌고, 카말라 해리스는 한 38%였던 것 같은데 44%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격차가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 10%까지 이렇게 줄어들었고, 근데 아무래도 폴리마켓 쪽은 암호화폐 쪽으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향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예측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쪽을 암호화폐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의 확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6대 4 됐었는데 지금은 5.4 대 4.4,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네. 지금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셸 오바마가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보다 더 높나 보네요. 이분은 대선 후보고 이선은 민주당 경선조차 나오지 않는데, 이게 미셸 오바마 인기가 대단하긴 한가 봐요. 네, 차기 대통령으로는 미셸 오바마가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트럼프가 열세죠. 네, 트럼프가 지금 예측 사이트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해리스가 좀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무엇 때문에 올라왔는지 저 미국 정치는 잘 몰라서, 아무튼 요거는 그냥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될지 해리스가 당선될지 이 부분은 뭐 전혀 모르겠어요. 해리스가 이런 상황에서 좀 암호화폐 쪽으로 좀 정책들을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전해전쟁님 말씀도 뭐 일부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의 뭐 방위비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기업들 환경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제가 거기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역량을 넘어서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해리스가 비트코인 쪽에 친화적인 정책을 좀 내줘서 누가 되든 상관없는 그런 구도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해리스가 인기가 많나 봐요. 아프리칸들하고 히스패닉 쪽 이쪽에서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아무래도 좀 백인 쪽, 백인 노동자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거가 바이든 대 트럼프는 트럼프의 완벽한 우세였는데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정치랑 엮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정치랑도 트럼프 지지율이랑도 좀 디커플링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